여보, 나 가방 하나 샀어. 뭐 있는 거 또 샀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저거 그런 말 하면 난 일 어떡해. 아이씨. 야 그때 네 가방은 얼만데? 아니 너도 얼마 전에 가방 샀잖아. 아 그래서 내가 산 거 얼마냐고? 한 2, 30 하는 거 같은데? 아 그치? 싸게 산 거지? 그래 고마워. 다음에 또 하나 살게. 여러분, 명품 가방 이만한 거, 이 끈 하나가 얼마인지 압니까? 2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만한 가방을 2, 30에 사는데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 고품격 공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가방이 지금 해외에서는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유튜브도 그렇지만 SNS, 인스타그램만 찾아보셔도 베토의 커스터마이징한 제품들이 진짜 무더기로 나오고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 해외 전문 엔지니어들, 작업자분들께서 이 제품의 만족도가 엄청 높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걔네들보다 실력이 딸립니까? 기술이 딸려요? 임금 조금 차이 나는 거 빼놓고는 딸리지가 않죠. 더 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르거든요. 기존에는 우리 공구 박스라고 하면 하드 케이스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서 공구는 넣을 수 있었지만 이 수공구랑 이 소모품을 정리하기는 여간 쉽지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칸이 나열되지 않고 듬성듬성 큰 파티션만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하게 되면 니퍼 어디 갔냐? 야 줄자 어디 갔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수공구 또한 독일 제품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단가도 높아졌고요. 그렇게 비싼 제품들을 함부로 던져서 사용하기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 두 제품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을 지금 여기까지 일반 분들이 보셨다 그러면 뒤로 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공감대가 안 됩니다. 저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이뻐? 분명히 그런 말씀 하실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뒤로 가기. 오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 박스인 만큼 내구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포인트만 한번 찝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잡이는 실제로 잡게 되면 두툼하고요. 그다음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을 많이 하게 되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손잡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튼튼해 보이고요. 지금 어깨끈처럼 보이실 텐데 실제로 잡아보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꺾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흔들흔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수납을 많이 하게 되면 제품은 무거워지죠. 근데 이게 고정식이라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대로 딸려가거든요. 그러면 손목에 무리가 가죠. 어느 정도 유격이 있어서 많은 걸 수납하실 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총 3개의 포켓이 보이실 텐데요. 이 베토 같은 경우는 모양새가 어느 정도 잡혀 있죠. 눌러도 그 모양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언가를 넣게 되면 더 수월하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 밴딩이 보이시죠? 여기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단부를 보십시오. 날카로운 거라든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덧방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베토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손이 많이 타겠죠. 그래서 가죽을 덧방을 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손톱을 눌러봐도 이렇게 문대면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손톱으로 누르고요. 자국이 났죠?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내구성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재를 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가방을 사용하시게 되면 막 굴리실 텐데 이 바닥 부분도 굉장히 튼튼한 플라스틱 재질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눌러보거나 특히 이런 부분들이죠. 각이 서 있는 부분, 정말 튼튼한 소재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베토라고 하면 이 스틸 버클 정말 시그니처입니다. 이게 왜 좋냐고 하면 무언가를 걸 때 내구성이 좋다는 소린데요. 만약에 줄자를 걸게 되면 줄자와 이 버클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지속적으로 계속 쓰니까요. 근데 이 스틸 버클이라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이 두께감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포켓이라든지 이런 주머니, 아니면 자석 마그네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베토 가방은 이 앞 포켓 위에도 내구성을 위해서 무언가 마감을 해놨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명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 히든 포켓이 있는데요, 이런 작은 비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110mm는 안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실제로 넣게 되면 이렇게 총 5개의 비트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제품 안쪽을 보시게 되면 좀 당황해 하실 것 같은데, 이쪽과 이쪽이 총 8개의 포켓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크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기존 가방과 좀 차별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뭔가 칸막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얘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콘크리트 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6mm 짜리도, 그리고 14mm인데 좀 더 긴 녀석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안쪽에 무언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뚜껑 같은 경우는 약간의 자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가 안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열게 되면 이런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깊이는 한 뼘 정도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손에 닿기 싫은 것들을 많이 넣습니다. 먼지 타거나 이런 소형 망치 같은 경우도 제가 앙칼 하거나 아니면 칼블럭 박을 때 사용하는데 기가 막히게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많은 걸 수납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납해서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좌우측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화신 가위도 이쪽에도 넣을 수 있고요, 이쪽에도 넣을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볼렌치조차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무한하게 넣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드릴은 어떻게 하지? 이 베토 제품은 정말 다행히도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뜯기죠? 와, 안 빠집니다. 자, 이렇게 패널을 분리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 반대쪽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작은 소형 드릴 충분히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12V 임팩까지, 이 18V 임팩도 거꾸로 하면 하나 충분히 들어가고요. 하나 더, 이 2개까지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 점입니다. 제 나름대로 커스텀 마이징을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한테 필요한 것만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홀더가 너무 작아서 넣었다 뺐다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올 디스트 마그네틱 패널 7짜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스텝들도 넣을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 비트 작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스피드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자석이 굉장히 자력이 셉니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원래는 어깨끈 고리거든요. 저는 이걸 활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장갑걸이를 하나 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트 홀더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 포켓에다가 여기다가 또 2구짜리 볼디스트 마그네틱 패널을 달았어요. 이렇게 커터칼을 수납하는 걸로 활용을 했습니다. 케이블 타입 홀더 하나 달아놨고, 요거 같은 경우는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비트 보관함입니다. 그래서 십자라든지 이런 거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을 했고요. 절연 테이프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석 패널이 좀 작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쪽에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런 비트를 보관을 했는데, 이 정도 크기의 피스 보관함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수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수공구가 하나 들어갔죠? 그런데 이 공간이 하나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보관하셔도 견고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드릴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깨끈 쪽에 보시면 벨트 후크를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포인트는 이 부분이 바닥면에 닿지 않아요. 한번 보여드리면, 실제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무거운 상태거든요. 유동이 좀 있죠. 손목에 그렇게 무리는 가지 않고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드릴이 안 걸려요. 바닥에 안 닿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대응할 수가 있고요. 사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걸거나 아니면 대충 위에 이렇게 올려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어떤 직종이든 어떤 수공구든 다양하게 수납할 수 있는 게 최고 장점이라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픈형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은 할 수 있지만 오픈형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이 탈 수 있겠다, 누가 빌려갈 수 있겠다, 누가 훔쳐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서 두 번째는 덮개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앞부분이고요. 이 스틸 버클은 베토의 시그니처죠. 그래서 줄자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가죽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덮개를 이 밴드 안쪽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또 엄청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냐? 딱 포인트만 말씀해 드리자면 이 상단부 비트 보관함이 있습니다. 110mm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게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트를 수납하기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포켓이 좌우측에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를 넣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깔끔하죠? 지금 여기도 엄청난 포켓이 있는데 솔직히 꾸미기 나름입니다. 지금처럼 큰 수공구도 이렇게 어머 작아졌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좀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사저가위도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납이 가능하고 이지 스트리퍼도 한번 넣어 볼게요. 살짝 눌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 들어갔습니다. 근데 공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점,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하기 나름입니다. 또 들어갔죠? 벌려보고 공간이 좀 남았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도 있습니다. 야, 언제 다 하냐? 포켓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한번 넣어보자면 이렇게 또 수납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앞부분을 벌리면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벨크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내가 드릴을 수납을 해야겠다 그런 분들은 또 뜯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좌우측을 뜯어낼 수도 있고요. 공간이 확실히 넓어졌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공간도 있고 이 앞부분 야, 튼튼하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일반 벨크로에다가 이 단추까지 들어있어서 견고하게 잡아줬다고 보시면 돼요. 벨트 고리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말고 이런 식으로 하나 충분히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임팩 하나 더 충분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나는 수공구 필요 없다, 그냥 다 때려 박을래, 그런 분들도 이걸 또 걷어낼 수가 있어요. 나 이거 언제 하냐? 와, 이런 식으로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예 다 뜯어낼 수가 있어요. 후면인데 여기가 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투명으로 한 번 더 마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독특했던 점은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일반적인 것보다 더 많은 걸 수납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 좌우측에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여기에도 줄자가 걸리고요. 이렇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 보이시죠? 그래서 각종 테스트기를 넣기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안에 또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제 지겹네요. 이 하단부 이렇게 또 공간이 있고요. 야, 여기 또 가죽을 덧대냈네요.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덮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장시간 보관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좌우측에 또 지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드릴을 넣어버리면 그만큼 수공구를 못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한쪽에 드릴을 걸고요. 중요한 건 바닥에 닿지 않다는 거. 그리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18V가 아니라 12V라면 좀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쁘고 정리정돈하기 정말 좋고 꾸미기 좋고 직업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덮개형도 굉장히 심플하고 손이 안 타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국내 실정에 맞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툴벨트입니다. 툴벨트는 다양한 수공구를 넣을 수 있지만 반대로는 굉장히 무거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된 수공구 박스는요, 툴벨트 이용하는 유저한테 정말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담고 작업을 하고 지금처럼 정리정돈이 잘 된 곳에서 바로 교체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내 작업자들이 정말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뒤에 있는 공구 박스는요, 이렇게 다양하게 수공구를 정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피도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다양한 수공구도 있지만 다양한 소모품도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줄자 어딨니? 비트 어딨니? 일본말로 길이 어딨니? 이런 경우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정리정돈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정리정돈을 할 만한 가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녀석들은 정말 정리정돈을 잘 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를 띠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속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수공구 및 소모품의 현황도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우리가 간단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해요. 이 부분은 일반인 분들은 공감이 못할 텐데 원래 작업자들은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들고 가도 조금은 회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작은 베토 가방을 사용하거든요. 이거 들고 가는데 크게 제자를 많이 안 받는 적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또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작은데도 워낙에 포켓이 많아서 다양한 걸 수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행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이든 이 제품이든 구입하면 요게 무료로 딸려갑니다. 그래서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왜 이걸 내가 강조를 하냐면 정말 좋은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생뚱맞죠 여러분?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약간 광고성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한테, 작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지금 제가 미친 듯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외형적인 것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가방들 제가 현장에 들고 가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냐면 이쁘고 정리정돈 잘 됐으니 사람들이 궁금하죠. 야, 이런 거 얼마예요? 우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고객과 뭔가 더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작업자라고 하면 좀 더 전문가스러운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있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격은 20만원 후반에서 30만원 초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정도면 살만하겠네 이런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 진짜로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냥 정리정돈 잘 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만족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는 이런 수공구 담는 문화가 없습니다. 해외에는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벌써 이런 제품들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명도 후회한 적 없다, 불만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판매하시는 분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보고 바로 구입하지 마시고 시간 내셔서 직접 보시고 만져보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진짜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자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말 정리정돈 잘해서 작업 현장에 가서 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어떤 직업이든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제품 말고도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다양한 제품이 많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아직은 능력이 안 돼서 다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답변 남겨주시고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